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들 가운데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벌어진 현상인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 추진을 준비하는 주민들의 신경전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단계가 돈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지.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불편한 아파트를 편안한 아파트로 이한기 기자와 김혜린 변호사님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기자, 이번 이야기가 리모델링 단지 추진 중에 재건축으로 선회하려고 하면서 생긴 갈등이에요. 예, 일단 이곳은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성원 대치 2단지라는 곳인데요. 1992년 준공해서 지금 이제 재건축 연한은 넘었습니다. 용적률은 174%고 이제 소형 평형 위주로 되어 있는 단지인데요. 일단 여기는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하던 단지였어요. 좀 수직 증축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던 단지인데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서 추진 동력을 조금 잃어버렸고, 주민들은 주민 발의 방식으로 주민총회를 열어서라도 이제 이 조합을 해산시키고 싶어 하는데, 당장 리모델링을 그만두고 재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좀 추진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일단 안 하는 걸로 끝이 난 거죠? 아니요, 그렇게 정할 수는 없고, 왜냐면 지금 리모델링 조합은 멀쩡히 있고 아직 재건축은 추진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현장 한번 영상 보고 한번 얘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58가구, 적지 않은 규모의 단지고, 점점 재건축 추진으로 발길을 돌리는 단지들이 많아지면서 이쪽 주민들도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단계가 돈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찬성했던 분들이 전부 다 반대로 다 돌아간 거죠. 재건축으로. 거의 뭐 만나는 분들마다 재건축을 원한다는 분들이 거의 제일 많았고, 리모델링 하고 싶다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여기는 지금 단지 내에 있는 상가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다른 사업장이 들어와 있는데, 원래는 이곳이 리모델링 조합이 있던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리모델링 조합 활동이 좀 뜸해지면서 다른 곳으로 옮겼고, 거기서도 특별한 조합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조합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비용도 썼고 또 노력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계속 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고, 주민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몇 년째 별다른 활동을 안 하고 있다, 조합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 리모델링 공법이 이제 안전한지 이제 시험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시설인데, 원래는 저기가 2022년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철거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을 아예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금 2년째 방치되어 있고. 네, 지금 단지 안에 설치된 지금 보이시는 이 시설이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를 위한 실증 실험을 위해서 설치한 그 시설입니다. 당초에는 조합이 2022년 5월 달에 6개월 정도만 설치했다가 철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2024년 8월이니까 거의 2년 이상, 2년하고도 한 3개월 이상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람 지금 안 본 지가 지금 한 달치 안 보이다가 며칠 전부터 보여요. 조합장, 리모델 조합. 리모델링 조합장. 네. 며칠 전에 보이더니 뭐 하던가요? 말도 안 해? 그냥- 누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 대꾸 안 해?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길 재건축 조합으로 이제 떠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선들도 많아요. 그거는 안 되죠. 이대로 살아야지. 아, 재건축 안 하고? 네? 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뭐 워낙 가구가 많으니 그거를 나누면 한 1,000만 원 정도니까 그래도 재건축을 하면 이익이 될 테니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노인분들, 저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돈을 그렇게 내야 되면은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치 2단지 이 내용 지금 약간 시끌시끌한데 일단 동네가 되게 좋아요. 네. 요즘 이런 일 되게 많이 벌어지죠. 실제로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재건축이 좀 어려울 때는 리모델링으로라도 선회를 해서 사업 속도를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새 아파트가 되는 프리미엄을 누리자라고 판단을 하시는 곳들이 많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는 용적률을 가진 단지들도 정부에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라던가 뭐 1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것들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라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근에는 네. 이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으로 많이
선회하는 이유가 규제가 조금 완화됐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얼마나 완화가 돼 있는지도 조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실제로 딱 그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게 법별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지역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데는 강북 대개조 정책이라는 걸 해서 이제 뭐 보정개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실제로 용적률을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 이제 용적률을 더 20%에서 40% 이렇게 상향해주는 그런 정책들의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많이 꼽는 게 노도강 지역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들은 뭐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이 나빠서 이제 못하는 건 아니고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서 사실상 좀 개발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용적률 혜택을 주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용도 지역별로 다 상한 용적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기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리모델링 조합에서 금액을 이제 그동안 사업 진행하면서 쓴 것 같아요. 네. 이럴 경우에 이건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서 이제 단체를 결성해서 하시는 거고, 이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또 단체를 결성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승계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지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 리모델링 조합의 채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법적 다툼이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고, 조합에 대부분 이제 대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그쵸. 거예요. 리모델링 사업도.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조합 임원들이 또 연대 보증을 보통 서거든요. 그럼 이제 조합 임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그 채무를 또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필사적으로 그 승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는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이렇게 반대하는 것도 네. 사실은 원래 이렇게 비용이 뭐 110이 크게 책정이 됐을 때 다음 이제 시공사한테 그걸 이제 떠넘기는 네. 형식으로 될 때가 많잖아요. 네. 특히 여기서는 보면은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DLE 당시에는 대림산업개발이었는데 네. 이제 여기랑 시공계약 해지하고 현대건설이랑 현대엔지니어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면서 이제 여기마저도 이제 시공권 반납하게 되면서 네. 이제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게 틀어졌겠죠. 여기도 깝깝하겠다. 예, 법원 판결까지 났어요. 반환해라 이렇게. 아니 반환해야 돼도 돈이 있어야 할 거 그렇죠. 아니야. 금액이 뭐 10억, 20억도 아니고 112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돈이랑 별개로 그냥 재건축 조합 어떻게 설립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면 했는데 이 112억 원에 대해서 안 떠안고 가는 걸로 이제 정해가지고 했다. 네. 이렇게도 사업이 가능해요? 사업은 가능한데 리모델링 조합 자체가 계속 이제 존속할 수 있거든요. 청산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빚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명확한 지침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사업지에 두 개의 추진 하는 주체가 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시공사에서 돈을 빌려줄 때 뭐 담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랬겠죠. 근데 그게 사업지 내에 어떤 뭐 토지나 뭐 건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유치권 행사도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시공이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는 좀 어렵고 대여금에 대한 권리만 있어요. 지금 시공사가 돈을 빌려준 거. 네, 지어진 그 게 부분에 없기 때문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최악의 상황은 뭐 이 조합 임원들 연대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집이라도 집행해서 가져갈 수는 있겠죠. 여기 되게 골치 아프다. 근데 조금 궁금한 게 네.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이 됐었을 때 네. 어차피 거기 있던 주민들이나 그 소유주들이 조합원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리모델링 이때 발생했던 네. 비용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도 네. 조합원들도 같이 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원래 해산총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세대당 얼마 이렇게 부담할 건지 이제 나눠서 이제 결의를 하는 부분들이 보통 들어가요. 그렇게 돼야 이제 청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합원들도 각 세대당 한 1,000만 원씩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청산이 안 되고 계속 유령조합처럼 남아있게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해산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산하고 새로 재건축 조합 만들고 뭐 이거는 가능한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좀 원활하게 되기는 어렵겠죠. 계속 채무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워낙 이런 정비 사업 보면은 도중에 중단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거 뭐 이분들도 여기 소유주분들도 뭐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리모델링을 이제 선택을 하신 거는 재건축이 너무 안 되고 오래 걸리니까. 사실 음마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음마 아파트 2003년도에 추진이 설립되고 지금 이제 작년에 조합 설립된 거거든요. 앞으로 10년 더 남았어요, 최소.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이제 보니까 아 이게 그 재건축은 참 어렵구나 해서 리모델링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네. 오히려 음마가 더 잘 됐네요. 네, 더 빠르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재건축으로 예, 갔던 예, 게. 예. 네. 근데 좀 보니까 여기 리모델링 조합에서 네. 소유주 명부를 왜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는 이제 명목상으로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뭐 이게 특별히 어떤 물론 이제 주택법상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통해서 이제 소유자들이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 조합원 명부까지 제공해야 되냐 이 부분은 항상 이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우리는 못 준다. 왜냐면 연락처도 있고 주소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첫 번째일 거고 이제 두 번째는 협조하지 않는 거죠. 일단은 재건축 그 조합이 출범해 버리면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법적으로 주게 돼 있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청도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권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공개 청구라는 권리가 있어요. 주택법상에 보면은. 근데 이제 조합원 명부에 대해서는 딱 명확하게 규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량이 조금 발동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네. 그러면 이것도 뭐 구청이 뭐 법적으로 소송 걸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네요. 행정지도는 했고요, 과거에. 어. 그리고 이제 조합원분들이 소송을 먼저 했었어요. 자, 그렇게 돼. 먼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들이 공개를 안 하니. 안 해서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명부를 지금 이 추진하는 그 일반 조합원분들한테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걸 바탕으로 지금 조합원분들은 이제 주민 발의를 하기 위한 어떤 명단을 새로 만들어서 네. 이제 다 이제 좀 짜 맞춰서 그게 이제 한 1,000명 정도 넘어가면 이제 주민 발의 총회를 할까 이제 고민 중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팁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소유주분들한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재산권 지키고 뭐 이런 것들 좀 팁을 좀 하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좀 좋을 때 이제 일반 분양을 높은 가격에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 조합 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부터 지금 속도의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도 사실 리모델링 조합에서 사용한 거긴 하지만 주민들이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논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지를 좀 모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추진 준비위가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자문 필요하시면 김혜림 변호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한 여기에서 좀 정리를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불편한 아파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짜 좋아요부터 하는 줄 알았어. 너 진짜